반갑습니다. 세종특별법 언제 통과되는 걸까요? 여러분, 통과되기는 할까요? 세종닷컴에 가보면 이 특별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 좀 해라 제발, 언제 통과시킬 거냐, 선거 때 이용만 해먹을 거냐, 이런 성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보 시스템에 가면요, 세종시에 관한 이 특별법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입니다.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작년 6월이죠. 김종인입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안, 김종민 의원 등 11명, 2020년 11월에 했네요. 김태년 대표와 51명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25년 12월 23일입니다. 엄태영 의원, 복기왕 의원 등 53인. 특히 이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같이 올라온 법안입니다.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특별법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법은 무엇을 하려는 법입니까? 수도를 이전하자는 법은 아닙니다. 헌법 개정 없이 국가 운영 중심 기능을 세종시로 옮기자는 법입니다. 수도를 이전하자 하면은 위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싹 빼고 국가 운영에 중심되는 모든 기관을 살짝 이사하자는 겁니다. 수도 명시 없습니다. 행정수도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요. 운영 구조를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위헌 시비를 없게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세종시로 옮기자는 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왜 사법부 이전이 빠졌을까요? 사법부 전체는 서울에 존치하자는 건데요. 이 사법부를 이전하자는 거는 결국에는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내용은 좀 뺐고요. 뺀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외한 겁니다. 최근에 조국당 황운하 의원이 사법부를 세종시로 옮기자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조국당에서는 좀 급진적으로 판을 키우려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엇을 세종시로 옮길까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 국회미래연구원, 이게 분원이 아니고 국회 전부를 옮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제2집무실이 아니고 세종이 제1집무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옮기자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실, 국정수행 관련 핵심 조직, 대통령이 상시 국정 운영 거점이 세종시로 가능할 수 있도록 옮기자는 겁니다. 세종시가 제1집무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 집무실을 없앤다고 그러면 이것도 위헌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능을 세종시로 옮겨서 제1집무실 기능을 하게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행정이 세종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도 그게 맞는 거죠. 서울 집무 기능은 유지하는 겁니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체계를 완성하자는 거죠. 행정 효율화를 극대화하자는 겁니다. 서울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사법부 전체, 헌법재판소, 대법원, 서울 집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외교나 의전, 상징적인 수도 역할은 할 수 있도록 청와대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서울을 없애는 게 아니고 역할을 분담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수도 조항이 없고요. 사법부가 제외됐고 서울 기능이 존치합니다. 단계 이전, 그리고 여야 공동 발의했다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시비는 크지 않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헌재 판례와 정면 충돌을 회피했고요. 법사위 리스크가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가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정치적 법적 안정성이 좀 확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진적인 분들은 개헌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개헌을 미루는 이유는 이 개헌을 하게 되면 세종시 이전 이 하나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했을 경우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모양새를 완전히 갖춰 놓고 이렇게 지내는 게 세종시의 모든 기관이 옮겨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고 느꼈을 때 그때 개헌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헌보다는 특별법을 통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먼저 만들고 안전한 시점에 개헌으로 가는 전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작전을 피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개헌을 대체하는 법은 아니고요. 수도 이전을 선언하는 법도 아니고 개헌을 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을 준비하는 단계다. 일단 개헌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 놓은 다음에 개헌을 하자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전국은 특별법 통과가 되겠죠.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보다는 지방선거 후, 그러니까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통과된 이후에 국회 행정 대통령 국정 조직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사실상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거죠. 제1집무실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행복청 업무 보고 때도 29년까지 완성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잖아요. 의지가 굉장히 크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대부분의 조직들이 세종으로 이전돼서 사실상 행정수도가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사법, 외교, 상징 수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는 세종시가 되는 거죠. 차후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이다. 이거는 개헌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수도를 바꾸는 법이 아니고 국가가 실제로 어디에서 운영되는지를 바꾸는 법이다. 모든 살림살이를 세종에서 하는 거죠. 서울은 사법과 외교 부분, 의전 부분을 청와대 서울에서 하고 나머지는 세종시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게 특별법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세종 시민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상반기에 되나 하반기에 되나 특별하게 의미는 없습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수순대로 대통령실도 크게 짓고요. 국회도 분원이 아니라 완전체로서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수 세종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여야 정치권들도 이제는 세종시를 행정수로 만들어주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5국 3특으로 인해서 지방 정부를 살리자 굉장하게 밀고 있고 27년에는 350개 정도 되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잖아요. 상징적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세종이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게 될 날이 별로 멀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정말 세종시는 대통령실이 내려오는 29년, 30년에 지금의 행복도시가 꽉 찬 다음부터 그때부터 세종의 르네상스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세종시를 주목할 때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세종으로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많은 분들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좁아진 가지 마시고 행정수도 세종이 되는 날까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